안녕하세요. 복잡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KTX와 SRT, 이 두 고속철도 통합 논쟁에 대해 아주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서울에서 지방 내려갈 때 고속철도 예매하시죠? 그때 KTX를 타야 하나, SRT를 타야 하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선택 같지만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국가적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문제입니다. 딱 보면, KTX는 코레일이 서울역에서, SRT는 SR이라는 회사가 수서역에서 운영하네? 서로 다른 회사가 다른 역에서 출발하니까 당연히 경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바로 이 경쟁이라는 단어가 이 모든 논쟁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과연 이게 진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허상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비판하는 쪽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이건 경쟁이 아니다. 그럼 뭐냐? 경제학 용어로는 지리적 독점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남에 사는데 KTX 표가 몇천 원 싸다고 해서 굳이 강북에 있는 서울역까지 가서 기차를 탈까요? 지하철 타고 가는 시간, 교통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딱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기차를 고를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압도적이죠. 95%가 역이 가까워서 라고 대답했어요. 가격은요? 고작 5%입니다. 이건 뭐 가격이나 서비스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서 가까운 역을 가는 거죠. 이걸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경쟁이 되려면요. 예를 들어 서울역에 갔을 때 KTX랑 SRT 둘 다 부산 가네? 어디가 더 싸고 좋지?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 경쟁시키려고 회사를 나눠놨다는 주장은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경쟁이라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회사를 억지로 나눠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바로 이 숫자 1,400억 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만약 KTX랑 SRT를 하나로 합치면 매년 이만큼의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추정치입니다. 1,400억 원. 정말 엄청난 돈이죠? 아니, 그럼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간단해요. 지금은 회사가 두 개니까 관리 부서도 두 개, 전산 시스템도 두 개, 마케팅 팀도 두 개, 다 두 개씩 필요하잖아요. 이걸 하나로 합치면 이런 중복되는 비용들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2,400억 원은 그냥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에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 기차표 값 오르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머니 사정의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으면 왜 아직도 통합을 못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반대 논리가 바로 파업에 대한 우려입니다. 통합을 반대하는 쪽의 걱정은 이겁니다. 만약에 두 회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노조가 생기면 그 노조가 파업이라도 하는 날엔 온 나라의 철도가 멈추고 국가가 마비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철도 파업은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다. 정부가 절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게다가 노조 입장에서도 나라 전체를 멈춰 세우는 파업은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분석도 있고요. 결국 이 문제는 저울질이에요. 한쪽에는 매년 1,400억 원이라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이득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혹시 모를 파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이 논쟁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이제 논의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KTX SRT 통합 논쟁은 사실 단순히 기차 회사를 합치냐 마냐의 문제를 넘어서요. 철도 같은 국가 기관망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처럼 분리된 체제를 놔두면 결국 철도 민영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이 바로 그 민영화를 막는 마지막 방파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민영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보통 이런 수순을 밟는다고들 하죠. 먼저 경쟁시킨다면서 회사를 쪼갭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돈이 제일 잘 벌리는 소위 황금 노선만 쏙 빼내죠. 마지막으로 그 황금 노선을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옆나라 일본이 겪었던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민간 기업은 주주이익이 최우선이니까 요금은 대폭 올랐고요. 돈 안 되는 시골 노선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렸습니다. 공공 서비스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오직 수익만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거죠. 만약 우리도 민영화 된다면 결국 그 이익은 소수의 부자나 외국 자본의 차지가 될 겁니다. 평범한 시민인 우리는요? 더 비싸진 요금을 내면서 그 이익에선 철저히 소외되는 말 그대로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야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정부는 2026년까지는 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SRT 노조를 포함한 반대 측에서는 여전히 독점의 폐해를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이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철도 같은 필수적인 사회 기반 시설은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로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 비즈니스가 되어야 할까요? 단순히 어떤 기차를 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